예, 안녕하세요. 데바트의 송주영입니다. 예, 이 강의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의 이론 편입니다. 이제 제가 테라폼 중급 강의 2편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릴 무료 강의이기도 하면서 제 유튜브에도 올릴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봅니다.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불변 인프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오래된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제가 강의를 진짜 수년 동안 해오면서 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강의만 주장창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정말 우려먹네 이럴 정도로 제가 많이 언급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 현대에서는 그 우리가 쿠버네티스 환경 AWS를 사용하게 되면 AWS 위에 EKS 쿠버네티스를 올려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제 많은 부분들이 개발자로 이관됐어요. 옛날에 인프라 엔지니어링 하던 거. 옛날에는 원래 톰캣 설치하는 것도 인프라 엔지니어가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거의 대부분 개발자가 다 기능공화 되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브옵스 엔지니어, SRE 엔지니어,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 사람들은 뭐 하냐 하는 거예요. 뭐 클라우드 관리하고 뭐 하냐 하는, 뭘 해야만 잘하는 엔지니어라냐는 그 정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모든 것들을 이미터블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SRE 엔지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하는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요 업무가 되고, 이제 개발자들을 이제 쿠버네티스의 야물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가 개발을 해서 조금 플랫폼 엔지니어링화 시킬 수도 있고, 야물 파일 같은 건 근데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작성할 줄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전부 개발자가 조금 많은 것들이 개발자가 직접 할 수 있게 이제 조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개발 속도가. 그래야. 그리고 더 오류도 적어지고, 개발자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주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하면, 당신이 나중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1, 2년 겪고 나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1, 2년 겪고 나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되든 백엔드 엔지니어가 되든 완전히 이제 다른 수준의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아냐 모르냐 모르고 개발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뮤터블을 알고 있느냐가 모르냐가 그 중에 좀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봅니다. 컨셉.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낸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참.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들이에요, 원칙들. 그리고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 이제 혜택들이 뭐냐는 거죠. 무슨 베네핏 때문에 만드냐는 거죠. 일단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게 이제 CD, 소프트웨어 디플로이먼트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그래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명하면 불변하다, 변경을 가하지 않는다예요.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EC2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를 올린 거죠. EC2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조작하고 그거를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기하는 거예요. 파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대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프라를 만들고 변경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파기하는 거예요. 웬만한 스테이트풀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기한다. 수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 수정은 어떻게 하냐? 다시 수정은 코드화해서 자동화해서 새로 만든다가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의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전부예요. 그래서 이뮤터블 디플로이먼트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는 새로운 인프라를
배포한다 인 거예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개념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VM웨어나 이런 쭉 가상 환경도 그때부터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었던 개념이고, 그게 가장 잘 계승한 게 컨테이너예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다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지,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컨테이너를 배포해서 새롭게 배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뮤터블 정신을 깃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잘 정신을 계승하려면 이미지도 환경 설정에 의해서, 그 컨테이너는 똑같지만 환경 설정에 의해서 개발 환경이나 스테이지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이 되어야지, 그 환경마다 이미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환경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해요.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뮤터블을 만드는 주요한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멱등성이라고 있어요. 멱등성. 한 번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한 번 가해지고 두 번 가해지고 세 번 가해지면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설정 같은 거를 버저닝을 바꾸진 않는 이상 계속 똑같다. 같은 수행을 하면은 계속 같은 결과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옛날에는 되게 무서워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느리고 막 작업 내역서 파고 막 만들고 막 이런 게 완전 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버전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딱 설정했고 인프라의 변경 사항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배포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롤백이랑 스케일링이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미터블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그 스케일링 하기 굉장히 편하고,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도 이전 컨테이너로 그대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수정해서 했던 거를 다시 내가 롤백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전 컨테이너로 돌아간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약간 롤백이랑, 지금 롤백이라고는 하지만 리와인드를 안 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모든 일하는 방식을,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그게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SRE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개발자는 로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하고 테스트에 좀 더 코드의 퀄리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의 이해입니다. 이러면 무슨 혜택이 일어나느냐?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다는 건 결국에 EC2가 떠서 새로운 버전의 EC2를 배포했는데 그게 다른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라면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화라는 건 OS의 컨피그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로, 뭐 무슨 설정, 모든 설정들이 다 자동화되고 버저닝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들기가, 초창기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게 되면 릴라이빌리티가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임프로브드 릴라이빌리티. 이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엄청나게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가 보장하기 때문이죠.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됐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의해서 같은 버전을 했다면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인즉슨 개발 환경에 테스트했을 때, 스테이지에서 테스트했을 때, 프로덕션에 테스트했을 때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일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aaS로 나가게 되면, SaaS에서 AWS나 뭐 이런 SaaS 서비스들을 제공할 때 SLA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99.95% 우리는 뭐 보장해. 좀 그 정도.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은 인프라를 제공할 때 99.95%의 일치성과 그 신뢰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뭔가 동작하지 않으면 내 코드부터 의심을 해야지 인프라를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뛰어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자동화를 갖춰놓으면 메인턴스 오버헤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막 고치고 ETC 호스트에다가 뭐 붙여놓고 OS에 설정 바꾸고 한다 보고 쌓이고 하면 그 쌓인 것들을 또 그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막 월 업데이트하고 막 아직도 2000년대 초반 이제 20세기 개발이라고 전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셀프 힐링 되어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이전 등장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개념이에요. 시스템 D나 이니티 같은 자동 시작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다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결국 시간을 줄이고 자동화하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복잡도가 늘어날수록 이제 완전히 장점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지속적인 배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겁이 없어지거든. 개발자가 내가 어플리케이션 버전 1이 계속 안정적으로 동작했어요. 그러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갈아 끼고 싶다. 그럼 버전 1을 그냥 똑같이 배포하면 될 뿐이에요. 그리고 버전 2를 배포했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버전 1으로 그냥 복귀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카나리 배포 같은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이런 방식을 쓴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배포가 무서워지지도 않고 내 코드의 변경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이 급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급진적인 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일단 고객의 요구사항 자체를 모르거든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거든요. 스티브 잡스처럼 고객이 원하는 걸 한 방에 빵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트라이 앤 페일러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컨시스턴트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려면은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EC2에서는 그래서 골든 AMI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컨테이너 상에서는 이제 다커 이미지 이게 도커가 이제 컨테이너 D로 불러야 되나 뭐 이런 하겠지만 편하게 이제 다커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커 이미지 같은 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계층적으로 또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잘하는 게 데브옵스 엔지니어, SRE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후딱 자동화해 놓고 한 번만 만들면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일들을 하고 가시성을 높이고 일을 하나 마무리 시켜놓고 계속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이 잘하는 일들인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가 없다. 이 버전이 도대체 뭐야? 어떤 게 보였어?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잘못 설정했어? 휴먼 에러를 거의 없앤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이제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EC2 레벨에서만 구현한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잘 하고 원 이미지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앤서블로 하든 모드를 하든 컨피그레이션 서버를 도입하든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지에 그걸 이미지에 심어서 환경 변수로 프로파일링해서 컨테이너가 어떤 환경을 읽어서 그걸 읽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해야 이제 독립시켜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환경별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코드는 똑같고 컨피그레이션만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속적인 배포가 가능해지면 그리고 누구나 배포할 수 있게 다 오디팅이 돼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네. 그래서 오토메이션하고 버저닝을 잘해야 돼요. 버저닝. 그리고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잘 딸려와야 됩니다. 네. 이뮤터블을 잘했다는 거는 이제 모니터링도 잘하고
그 버전 결국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로깅 솔루션부터 이제 그런 로깅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수십 번 배포되더라도 로깅 솔루션이나 모니터링 솔루션이 타이틀리 커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터블 아티팩트를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티팩토리 뭐 이런 거, 넥서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도 해주고 복잡한 많아져요. 굉장히 이제 잘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면. 그리고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의 관리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 코드화 시킨 이유가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스트릭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디클레어티브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현재의 상태, 과거의 상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예측하고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깃옵스로 발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능력이 채워져야, 이런 기본 능력이 다 채워져야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실 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건 100개 넘는 서비스인데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MSA 구조를 만든다?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한다? 헬이죠, 헬. 헬. 그러니까 MSA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MSA에 대한. 근데 MSA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노리틱이냐 MSA냐라는 얘기는 끝난 얘기예요. MSA가 무조건 맞아요. 비용적으로도 심지어 맞다니까. MSA가. 왜냐면 성능을 쉽게 뽑아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작은 인스턴스에서 작은 API를 쉽게 빠르게 돌릴 수 있으니까 MSA가 가격적으로 특정 범위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면 특정을 넘으면 MSA가 가격적으로도 더 메리트가 생겨버려요.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뮤터블 개념과 고도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을 갖추지 않으면 MSA고 자시고 뭐가 없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SA를 한다는 건 이 다른 것들을 수반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SA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있다는 거는 이 다른, 오히려 이 다른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제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의 챌린지들이 이런 겁니다.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처음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골든 AMI, 골든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버저닝 관리, 뭐 라이브러리 관리, 코드화, 다 이런 걸 전부 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디플로이먼트 에즈 코드, 모니터링 에즈 코드, 테스팅 에즈 코드 막 이러면서 다 코드화 시키고 막 다 자동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은 힘들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가 하다가 개발자가 따라와야 돼요. 전 이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개념을 저는 이제 했었는데 개발자가 다 같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 2024년이 오더라도 개발자는 그냥 서비스 코드를 개발하는 거에만 그치는 경우가 좀 많죠.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왜 그때 당시에 개발자들이 로컬에서 MSA 100개의 환경을 다 로컬로 올려가지고 자신들이 다 테스트할 수 있고 다 로컬에서 테스트를 막 자유자재로 막 할 수 있었어요.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도 모킹도 막 너무 다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가 3명, 4명밖에 없는데도 서비스가 150개, 160개 다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는 카산드라에 대한 특화된 엔지니어, 이미터블 이쪽 이제 릴리즈 엔지니어링을 완전 잘 만드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복합적인 도구를 만드는 애 3, 4명으로도 150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커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모니터링도 왜냐면 다 개발자가 다 코드로 만들고 다 같이 했었거든요. 데이터독 같은 사스 모니터링은 다 전부 다 코드화 시켜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대시보드 같은 거 자기들이 볼 대시보드나 알어트 같은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다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테이트풀 다 스테이트풀하게 만들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루즐리 커플리드 하는 게 그러니까 MSA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 루즈 커플리드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부채가 쌓이고 쌓이면 작살이 납니다. 이제 많이 마지막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 인크리즈드 오퍼레이션을 오버해야 됩니다. 운영의 코스트를 최소화해야 돼요. 운영 인력이 계속 최소화해야 돼요. 운영자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운영자 10명이면 진짜 무슨 1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다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상 1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 팀이 다 종합 연차로 생각하면은 10명이 넘는데 50년 연차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다 3년차, 2년차 다 이 정도거든요. 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10개가 넘어요. 10개가.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PR 수 1년에 할 수 있는 PR 수가 풀 리퀘스트라고 하죠. 15,000개가 넘어요. 10명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초창기 때부터 잘 교육시켰더니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OS 버전 업그레이드며 뭐 그런 거랑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시큐리티랑 연결돼 있고 다 연관돼 있고 다 연관돼 있고. 그래서 앱 버전 배포하더라도 인스턴스 A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거 리부트를 했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바뀌든 얘를 잠깐 트래픽을 멈춰놓고 빼놓고 얘를 작업을 하고 리부트를 시키고 이 과정을 자동화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컨테이너랑 비슷하죠. 컨테이너를 옛날처럼 쓰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인스턴스 A가 있었는데 앱 버전이나 OS 버전을 막 업그레이드해요. 그럼 테스트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에서부터 이미 적용해서 배포해보고 스테이지 환경 해보고 그때 다 디스트로이 되고 프로비전 하면서 인스턴스 B가 되면서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하는 환경이 테스트하는 환경이 됩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라클이 자바 이거를 다 하면서 정책을 바꿔요. 오라클 JDK 유료화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오픈 JDK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00개가 넘는 서비스의 오픈 JDK 전환을 2주조차 안 걸렸어요. 2주 동안 그것만 했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개발자 다 오픈 JDK로 바꿔라. 첫 번째. 개발자 오픈 JDK로 바꾸는 거 다 쉽겠죠? 그냥 리더십에서 다 때려 박으면 다 쉬우니까. 그리고 개발에서 오픈 JDK로 다 바꿨습니다. 오라클 JDK에서. 그러면 뭐가 형상이 안 맞거나 라이브러리 지원이 하는 문제가 개발대에서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 시키죠. 그리고 스테이지를 갑니다. 그럼 스테이지에서는 프로덕션 테스트나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나 자동화된 테스트가 다 돌아요. 그러면 그게 오케이 됐다? 그러면 다 프로덕션 가면 끝난다는 거죠. 중간 과정에 뭐 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개발 환경만 오픈 JDK로 전환시키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모니터링이나 지켜보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나오면 개발 환경에서 고치고 스테이지까지는 프로덕션까지는 영향이 안 가거든. 오라클 JDK를 그대로 쓰고 있다가 개발 환경만 오픈 JDK 쓰다가 로컬, 개발, 스테이지, 프로덕션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다 컨피그레이션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쉬운 작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결국 이런 거를 다 도입했었죠. 제일 먼저 잘 만든 게 스포티파이도 잘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얼 월드의 이그젬플들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런 개념들을 잘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퓨처 오브 인프라스트럭처라고는 하는데 그냥 이제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코드화 시키고 나중에는 AI가 지가 정보 상태 과거의 기록들 정보를 남기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미래 버전을 지가 다 만드는 게 이제 꿈이지만 이제 한 명이 하는 일이 AI를 같이 함께 하면서 엄청난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 버전이 확실하고 현재 상태와 과거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한 기술 그게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마지막
얘는 이제 고플로이어라는 제가 지겹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거 얘기하는 친구는 이제 자기 레거시라고 이제 얘기하진 않지만 이거는 엄청난 교육 자료다. 제가 이제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뮤터블 서버는 변하지 않는다. 서버가 문제 생겼다. 버리는 거다. 업데이트 뭘 하더라도 다 하더라도 디플로이로서 다 해결을 하는 거다. 트러블 슈팅을 한다. 하지만 서버에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화에 변경해서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일치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골든 AMI,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라. 패커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CI로 만들든 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네. 버전 1의 인스턴스가 있었는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고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다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다 헬스 체크하고 그게 이제 다 오케이 됐으면 이제 버전 1에서 버전 2로 바꿔라. 그리고 버전 1에 대해서는 지워라. 이게 완벽한 블루그린 배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모든 설정들을 다 코드화 시켜라. 인프라스트럭처 크기가 디스크 크기가 얼마고 인스턴스 사이즈 얼마고 EC2에 뭐 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의 야멜 파일이든 어디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 뭐랄까 컨셉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실습을 좀 해볼까 해요. 젠킨스 같은 걸로 조금 간략하게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해당 강의는 제 지금 강의는 유튜브와 인프런에서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고 다른 중요한 실습이나 실제로 만드는 것들은 인프런에서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